자, 오늘은 제가 수학으로 보는 양육비의 현실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녀를 대학을 마치는 때까지 보는 2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아이를 낳아라 낳지 마라 그런 컨텐츠는 절대 아니에요. 자녀의 가치와 돈은 별개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정답 없어요. 안 낳는 것도 리스펙하고요. 많이 낳는 것도 리스펙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 수학적으로 양육비를 한번 계산해보고, 저는 사실 오늘 컨텐츠에 이 컨텐츠를 봐야 될 분들은 정부 관계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있어서 어디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나는가를 파악을 하시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서 만든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건을 설정할게요. 한 22년 정도, 그러니까 0세에서 22세까지, 여기는 나이가 좀 만 나이로 제가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한 3% 정도 상승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지역은 수도권에 있고, 그 다음에 공교육과 적정 사교육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자가, 그러니까 월세가 나가지 않는다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 그리고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산출 근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자녀 한 명을 키울 때 비용을 볼게요. 우선 영유아기예요. 0에서 6세, 그러니까 학교에 가기 전이죠. 그때까지의 비용을 쭉 보시면은 가장 많이 드는 돈이 어디예요?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죠. 이게 2,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요 정도가 든다. 뭐 기타 잡비까지 해서 1,400해서 6천만 원이 들고 연간 85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서는 비용 절감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의 숨통이 좀 많이 트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초등학교 시즌이에요. 초등학교 시즌에는 가장 많이 드는 게 역시 학원 사교육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이게 2,400만 원으로 많이 들고, 그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5,400만 원, 연평균 9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영유아기하고 크게 이게 돈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학원 사교육이 비싸기 때문에 저 가급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도 굉장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육 자체를 엄청 활성화를 많이 시켜놨거든요. 저는 자녀의 그 사교육 학원을 방과 후 교육으로 많이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국영수에 대한 방과 후 교육도 잘 돼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도 잘 돼 있어요. 뭐 보낸다고 해요, 약간 운동 쪽으로만 좀 한두 개 보내주시는 거, 그런 걸 좀 추천드려서 저는 여기에서의 학원 사교육 2,400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중고등학교 역시나 사교육이에요. 이땐 또 사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의류 생활 비용도 많이 상승하게 되죠. 근데 이 중고등학교 때의 사교육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교육의 그 양과 대한민국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공교육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애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지출이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 사교육을 잡는다라는 정책을 내시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바우처를 주시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좀 해주시는 거에 대한 저는 제안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대학교 시즌이에요. 대학교 시즌은 이제 등록금이죠. 대학교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용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평균 한 1,500만 원이 드는데, 이 등록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장학금이나 우리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다자녀 혜택 같은 거에서 셋째 자녀는 국가장학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주로 핵심적으로 드는 게 이 등록금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 한 2.46억, 그러니까 요 정도가 드는데, 얘를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필요하죠. 그걸 반영을 하면 대략 한 3억 원이 들어요. 근데 이 3억 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과 후 교육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아이가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본인이 직장을 구해서 이렇게 갚는 그런 그림으로 가신다면은 5천만 원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대략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2억 5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2억 5천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게는 3, 적게는 2억 5천이에요. 자, 2명이면 2배일까요?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돌려 쓰는 것도 있어요. 의류나 장난감 같은 거 돌려 쓸 수 있고요.
뭐 유모차 카세트, 뭐 또는 교재책 이런 거 잘 돌려 쓰다 보면은 절감이 돼요. 근데 절약이 안 되는 항목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절감을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은 요 정도 절약이 돼요. 요렇게 절약이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 한 명이 3억 원이면은 두 명이면 5억 원입니다. 6억이 아닌 거죠. 5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5천만 원 절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동일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이면 2억 5천, 아이 한 명이면 2억 5천, 아이 두 명이면 4억 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이가 3명이 되면 어떨까요? 3명이 되면요, 정부에서 국가 지원금이나 장학금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억 원 증가가 2억이 됐잖아요. 그럼 3명이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은 더 나온다고 보셔도 돼서 6억 5천 정도가 들어요. 근데 빠지는 돈 5천만 원 동일하기 때문에 다 빠지면은 3명이면은 5억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절감해서 살면 한 5억에서 5억 5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때 정리하는 거를 보시고 비용이 이 정도가 절감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한 명과 두 명일 때 누적 그래프를 보면은 이 중고등학교 때 기울기가 급상승합니다. 이게 사교육비 영향이죠. 저는 정부 관계자가 제발 오늘 영상을 보신 다음에 오히려 중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해갖고 요 시즌을 좀 서포트 해주는 그런 정부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등학교만 다닌다고 학습이 해결된다라는 쪽으로만 모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습 수준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사교육을 좀 줄이는 방안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학습량이 가장 늘어나고 그렇게 강화된 학습량을 바탕으로 아이의 지적 수준과 그 능력이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사교육, 공교육 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때 차라리 정부에서 바우처나 이런 혜택을 해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해야 수준이 좋은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서도 여기를 서포트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연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폭탄 나면은 내가 생애 플랜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이 너무 커지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힘든 시기예요.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함이 안 된 비용도 있죠. 물론 경력이 단절되거나 맞벌이 소득 감소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추가 지출, 집에 대한, 제가 집에 대한 얘기는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 복리편 같은 거 보셔서 그 합리적인 소비 습관하고 집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지원도 활용해야 돼요. 현재 있는 것도 많은데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그다음 다자녀 혜택, 세액공제, 각종 바우처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저는 좀 더 포인트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도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혜택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용한 수학은 합계, 시그마인데요. 시그마는 별거 없죠. 다 더하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수학이에요. 저희가 시그마라는 개념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무려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으니까 저희가 하는 2%다 하면은 1.02를 해서 그거를 몇 제곱을 하는 방법. 규모의 경제에서 총 비용과 수량을 나누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배웠습니다. 수학은 현명한 계획의 도구예요. 그리고 오늘 본 숫자들은요, 참고예요. 경제는 고려 대상이지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평균과 나의 상황은 절대 다릅니다. 이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사랑, 일상의 행복, 부모로서의 성장, 가족이라는 게 이거는 2억, 3억, 5억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인생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거에서 오해하셔서 돈이 이렇게 드는데 이런 마음 먹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자, 자녀 한 명이면은 대략 3억 원이 들고 2명이면 5억 원이 들고 1인당 비용은 2명이 효율적이고 월 기준 76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요거고요.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절약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자녀 한 명이면 1인이면은 대략 2억 5천 정도. 자, 자녀가 2명이 됩니다. 2명이 되면은 아까 전에 얼마였죠? 여기서 5억에서 5천만 원씩 두 번 하니까 4억 정도가 들어요. 대략 자녀가 3명이 된다? 3명이 되면은
여기서 1억 5천 정도만 더 들기 때문에 6억 5천인데 거기서 또 5천만 원이 3번 빠지니까 5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녀를 더 낳으면요 그만큼 국가에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몇 낳을까 생각하시면 둘보단 셋이 좋을 수도 있어요. 둘보단 셋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고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고 왁자지껄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건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현재 부모님들이 있으시면은 실제 비용이 저렇게 되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셔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교실법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